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아픈 마음을 공감합니다. 이분의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안 일어나면 좋았겠지만 세상에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 이런 고통받고 괴로워하다 죽어라 하는 운명이 정해져서 태어났을까요? 하느님 믿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다고 아들, 남편, 나, 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전생, 사주 이런 것에 울고불고 방황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나쁜 일만 더 생겼잖아요. 아이가 병든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병들어 힘든 게 얼마나 됩니까?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손에 끼치는 삶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질문자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이란 이런 것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날씨에서도 지혜를 얻고 사고를 당하면서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이가 이런 병이 난 것은 내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내 유전자 때문이라 해도 그건 내가 손쓸 수 없는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질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누굴 잃으면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큽니다. 병원에라도 누워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희귀병에 걸린 내 아들을 못 고친다는 면에서는 슬프지만 인류사에 있어서 얘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연구를 하고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이후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병의 경과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에게 이렇게 예측 못하는 병이 있고 특이한 병도 있구나 하며 인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짧게 살다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병 있는 아이를 내게 보내주시어 돌볼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치료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것입니다. 마약 없이 못 산다는 인간도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 하게 되었을 때의 고통 반작용을 못 견디겠지만 죽진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또 하고 또 해서 마약 중독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극복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이 외에 중독된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동일한 뇌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형성될수록 치유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했다면 더 치유가 어렵습니다. 중독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더 깊은 심층의식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혼자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포기하고 그대로 살던지 어렵지만 죽을 각오로 하지 않던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커피, 알코올, 게임 중독 등은 습관성이 있습니다. 습관성이 도에 지나치면 중독성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 까르마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업식, 쉬운 말로 하면 습관입니다. 모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작심삼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안 보면 초조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목이 마르고 합니다. 그래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죽을 것 같은 심리현상이 일어나도 안 해야 됩니다. 야동도 보고 싶어도 담배 끊듯이 안 해야 됩니다. 미칠 것 같아도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서서히 습관성이 빠지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마다 밖에 나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담배 끊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담배는 피워도 죄의식은 없는데 야동이나 이런 건 정신적 죄의식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여자를 봐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딴 생각을 하고 죄스럽고 인간관계나 남녀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고립되고 더 야동에 의지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변태라고 하는 병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한 이후에도 이걸 못 끊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등 가정 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도저히 안 하겠다고 결심할 때 좋은 방법은 100일 출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0일 동안은 아예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100일 정도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보고 싶은 동력이 사라집니다. 복귀하면 다음날 또 보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몽골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컴퓨터가 안 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외부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처럼 마약이나 담배는 자기 건강을 해치지만 게임 중독이나 야동은 당장은 남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동에 중독되면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이 10배는 높아집니다.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습관이 들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못 견디는 것이 중독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저렇다면 부모가 야단친다고 해결되면 그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야단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행기표 끊어서 저 히말라야, 오지로 가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면 엄마가 함께 고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치러야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해결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